이번 강의에서는 생성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C++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특정 클래스가 갖는 메서드 중에서 보통 객체 생성 시 자신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부르죠. 자, 앞서서 다뤘던 원객체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10인 원, 그 밖에 반지름을 갖는 원들을 생성할 수 있었어요. 다만 각각의 원 객체는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에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의 값, 즉 반지름이라는 레디어스라는 변수의 값이 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원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반지름 값을 설정해주는 일이 필요했어요. 다만 반지름 값을 좀 더 안전하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private 영역에 두고 이 private 영역에 있는 반지름 값을 객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etter와 setter를 두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setter에서는 무조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이면 설정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0 이하의 음수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객체지향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자바에서의 예외 처리는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본다라고 하면 radius라는 매개 변수의 값이 0 이하의 음수 값이면 그때는 false 값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종료시켜버리고 radius 값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반지름을 설정하고 true 값을 반환하도록 이 setRadius라는 함수의 반환 자료형을 boolean 값으로 수정해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setRadius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함수 출의 결과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됐는가 안 됐는가 라는 것들을 판별해 볼 수는 있긴 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수정을 해보세요. 자, 다만 이렇게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 영역에 두고 setter나 getter라는 액세스 메서드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접근하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반지름으로 설정되어지는 일이 객체가 생성된 이후의 임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음수에 대한 설정은 차단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갑자기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기 직전에 반지름을 100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넓이는 반지름 100인 원의 넓이 값이 나타나고 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보면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일이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circle이라는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개 멤버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setter를 여러 개 호출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번거로운 거죠. 더불어서 객체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구문은 객체를 생성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도 갑자기 다른 임의의 값을 갖도록 호출되어질 수 있는 일이 허용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성자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생성자라는 메서드는 특별한 메서드예요. 다른 메서드와 달리 생성자라는 메서드는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단 한 번 호출되어지는 메서드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은 그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적절히 초기화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여야 하다 보니까 생성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줘야지만 생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하고 더불어서 두 번째 조건은 생성자는 반환 자료형을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성자 함수의 반환 자료형에다가 void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반환 자료형 자체를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반환 자료형이라는 것은 그 메서드가 일을 끝마치고 반환하는 데이터의 타입인데 생성자는 뭔가 값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값을 초기화하는 일만 수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환 자료형을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자 메서드는 다른 메서드 함수와 동일한 문장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개 변수 가질 수 있어요. 또 매개 변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오버로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적절한 접근 지정자 둘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클래스의 접근 지정자와 같이 두긴 하겠죠. 다만 요 사이에 이 생성자라는 메서드의 반환 자료용을 void라는 키워드조차도 기술하지 않아야지만 된다라는 것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작성했던 circle 클래스에다가 생성자를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생성자의 요구 조건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서드가 첫 번째 조건이었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setRadius라는 메서드는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circle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도록 했어요. 하는 역할은 setRadius라는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반지름 값을 자신의 멤버 변수에 설정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생성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메서드의 반환 자료용을 기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setRadius처럼 반환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void라는 키워드조차 써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될 것이에요. 자,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추가하고 나서 다시 메인 메서드 쪽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8번째 줄에서는 하나의 반지름을 인수로 갖는 원객체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번째 줄에서 보면 circle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류 메시지를 봤더니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에는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오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C++와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하나의 클래스 안에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프로그래머가 단 하나라도 지정해주게 되어지면 그 전까지 암묵적으로 제공되었던 인자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되어지는 소위 인자 없는 형태로 호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생성자를 우리는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사용했었잖아요. 자, 참조 변수를 만들고 나서 new 연산자 후에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구문에서 바로 여기 인자가 없는 빈 괄호로서 우리가 이가 하나의 메서드 호출이다 라고 하면 circle이라는 인자 없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졌지만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단 하나라도 정의하면 자동으로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재 6번째 줄에 있는 이 인자 없는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내가 얘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주지 않거나, 자, 얘를 빼볼게요. 자, 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6번째 줄은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인자를 하나 가졌던 생성자가 없어졌으니까 대신 8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하겠죠. 이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명시적으로 인자 없는 생성자를 정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디폴트 생성자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인자 없이 호출되어져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이런 생성자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도 이렇게 인자 있는 생성자와 인자 없는 생성자가 각각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 생성자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인자 없이도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반지름 값을 갖는 객체도 생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인자 없는 생성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대신에 어떤 임의의 초기 값으로 갖도록 하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this가 가리키는 멤버 변수 radius에다가 이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갖지 않으니까 매개 변수로
객체 생성 시마다 다른 값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위 원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1이라는 반지름 값을 갖도록 처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6번째 줄처럼 circle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면 내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현재 1의 반지름 값을 갖는 원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는 인자 없는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도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자, 보면 반지름 1인 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초기화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임의의 한 객체가 가져야 할 멤버 변수의 값들을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세터를 두어서 그 값을 바꾸는 일들은 오히려 빼버리더라도 13번째 줄처럼 이렇게 임의의 반지름 값으로 다시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공되어지지만 현재 문제에선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빼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객체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생성자라는 것은 이 세터 같은 메서드와 달리 반드시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호출되어지는 그런 메서드이다 보니까 따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함수라서 잘못 사용되어질 여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그 클래스 안에는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서 각각의 객체가 생성됨과 동시에 적절한 초기 값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래머는 객체 생성 시 생성자의 인수로 어떤 초기 값을 지정하면 되는지만 신경 쓰면 되지 그 이후의 과정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생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더블형수를 인자로 갖는 생성자를 갖는 함수 호출은 이전에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 별도로 값을 설정하는 일을 따로따로 해왔던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서 객체의 특정 속성 값을 객체 생성 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함부로 바꾸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성자도 하나의 메서드로서 다중정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목록을 다르게 해서 우리 앞에서 구현했던 것처럼 인자 없는 생성자와 하나의 더블형수를 갖는 생성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동시에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초기화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구현에서는 이 두 문장이 동일한 문장으로 처리가 되었잖아요. 지금과 같이 멤버가 하나인 경우라면 그다지 크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러 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생성자에다가 굉장히 많은 인수들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인수를 다 받는 생성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자 없는 생성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몇 개의 인수들만을 갖는 생성자를 두어서 좀 더 간략하게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구성에서 보면 circle이라는 클래스에 반지름이라는 속성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데 현재 circle이라는 클래스의 속성이 한 10개, 20개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28번째 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자 있는 생성자에서도 10개, 20개의 속성 값들을 초기화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32번째 줄에 있는 인자 없는 생성자에서도 10개, 20개의 속성 값들을 초기화하는 일들을 따로따로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뭔가 굉장히 번잡하고 번거롭더라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circle이라는 클래스에 새로운 속성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의 속성의 값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진다라고 하면 각각의 생성자의 내용들을 다 따로따로 수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생성자를 다른 생성자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C++에서는 멤버 이니셜라이저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소위
콜론 초기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자바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하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보통 가장 일반화되어진 생성자를 다른 생성자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생성자를 구현할 때 얘를 쓸 필요보다는 이 생성자를 구현할 때 얘를 쓸 필요가 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직접 속성값을 초기화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주냐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서 this 괄호괄호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자, 나의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자, 다만 현재 인자 없는 생성자를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생성자, 즉 하나의 더블형수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서드 호출처럼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필요한 인수값들을 적절히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인수 없는 생성자인 경우에는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설정하기로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1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면 1의 값을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 반지름이 1로 설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역시 인자 없는 생성자로 만들어진 첫 번째 원 경우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잘 표시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is 괄호괄호라는 표현은 반드시 생성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반드시 생성자의 첫 번째 행에 위치해줘야 한다라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래요. 그리고 그 인수 목록이 일치한 즉 이 this 괄호괄호 호출에서 사용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생성자를 호출할지는 이 인수 목록과 매개 변수가 일치하는 생성자가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클래스 내에 여러 개의 생성자들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매번 생성자마다 따로따로 초기화하는 구문들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코드로 돌아와서 그리고 보면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 현재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퍼블릭 클래스인 거잖아요. 퍼블릭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같은 이름의 소스 파일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은 어디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생성자가 퍼블릭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 패키지 개념 다루진 않았지만 다른 패키지에서는 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돼요. 소위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서 참조 변수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서클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일은 못하게 되어지는 이게 뭔가 좀 반쪽짜리의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퍼블릭 클래스의 생성자들은 모두 다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껏 객체는 생성을 했는데 뭐 넓이를 구한다라든가 둘레를 구한다라든가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메서드들도 퍼블릭 메서드로 두는 일을 해볼 것입니다. 뭐 반지름을 구하는 일 역시 외부에서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퍼블릭 용도로 두면 될 것이고 더불어서 뭐 파이라는 상수값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는 디폴트 값인데 뭐 원주율 값을 어디서든지 접근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역시 퍼블릭 멤버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원주율 값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상수값이다 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getter 같은 경우들은 두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외부에서 바로 파이라는 값을 접근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태틱 메서드로서 원주율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는 삭제를 해버립시다. 이런 구성이 우리가 작성한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기본적인 하나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서클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개의 원객체를 만들어서 각각의 원객체의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원의 반지름 값은 따로 세터를 통해서 설정하는 것은 불허하고 오로지 객체 생성 시 설정하도록 해서 한번 만들어진 원객체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자바의 경우에서는 객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동적 할당한다라고 했었어요. 소위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객체 소멸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C++와 달리 자바는 소위 객체를 명시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바는 생성자는 갖고 있지만 소멸자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을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자를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자바 버추얼 머신의 가비지 컬렉터라는 기능에 의해서 어떤 객체를 어떠한 참조 변수로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어진다.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적절하게 현재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동적 할당된 객체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제거해주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메모리 할당 해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객체 생성 시 생성자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생성된 객체가 언제 소멸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생성자의 개념과 생성자를 작성하는 방법은 C++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오버로딩 되어진 생성자를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 C++의 경우와는 달리 this 괄호괄호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점만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생성자는 거의 필수적인 메서드가 되겠죠. 이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했을 때 적절하게 생성자들을 두되 이왕이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생성자들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정보 은닉의 관점에서 클래스 내부의 많은 것들을 모두 다 외부에 복잡하게 노출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들만 노출을 하고 각 객체는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이것저것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속성은 객체 내부에서만 접근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내가 제공하는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점도 하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